안녕하십니까, 카비니의 빈입니다. 오늘 우리 카비니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제가 한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오늘 또 사실 이 기아 타스만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보모터스의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영등포의 만보모터스 대표님입니다. 혹시 기아 타스만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봤습니다. 일단 타스만 근데 디자인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못생겼어요. 사실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아직.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어류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 분들도 조금 있긴 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 보다 보면 또 매력이 있겠죠. 현대기아에서 프레임 바디 픽업을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모하비, 그리고 모하비 이전에는 1세대 소렌토에 들어갔던 프레임을 약간 보강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하비 때는 그 프레임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았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 타스만이 들어간 이 프레임은 어떤 것 같으세요? 늘상 봐오던 건 아니에요. 뭔가 네. 보강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튼튼해 보이나요? 네, 튼튼해 보이죠? 프레임 바디 차량들이 이렇게 프레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거의 없어요. 보통 가로마만 있고 이제 크로스바는 거의 없죠. 이게 역할이 뭐예요? 이게 아마 쏠림 방지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림을 방지하는 거죠. 모든 막대기형들은 비틀림 모먼트를 받거든요. 차가 이제 좌측 우측으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비틀려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보강해 주려고 있는 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있을 이유가 없죠. 2.5 터보랑 8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뭔가 약간 횡한 느낌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수입차들 이제 CC 높은 것들만 보다가 아무래도 이 CC가 낮다 보니까 엔진 자체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휑한 느낌은 있는데 이제 다른 수입차들의 엔진들을 보면은 CC가 높기 때문에 그죠.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바디라는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네들은 정비성이 좋다고 하죠. 봤을 때 이제 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뭐 이거저거 풀기도 좀 편할 것 같고. 아, 그래서 약간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도 그쵸. 좀 뭔가 정비성에 네, 대해서는 좀 맞습니다. 용이하다.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현대기아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은 이런 차에는 디젤 엔진들을 많이 썼는데 가솔린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정숙하고 픽업 트럭 같지 않다. 아까 잠깐 타고 이렇게 차 올리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고. 지금 이 쇼겁쇼바 댐퍼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충격 같은 거를 크게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뭐 측면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일자로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게 바퀴를 때린다거나 이쪽을 때려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약간 그거를 좀 생각해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스프링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만은 않은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두껍지 않아도 이게 촘촘하잖아요. 간격이 충분히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에스컬레이드랑 비슷한 구성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나네요. 아, 이 W10원 방식이요? 네, 그렇죠. 옛날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그런 조잡한 느낌은 없네요. 아, 깔끔해 네, 보이는 거죠? 깔끔해 보여요. 그냥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만든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프레임에 마운트 부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륜 디퍼런셜이에요. 디퍼런셜이랑 프레임이랑 지금 마운트 부싱이 연결이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 디퍼런셜에서 오는 진동을 감쇄시켜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디퍼런셜에서 진동이 많이 느껴지나요? 그거는 차종마다 다른데 다 같은 사륜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댐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댐퍼 자체가 프레임에 매달려 있으니까 프레임은 또 차체에 진동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진동이 올 수 있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얘도 떨리는 게 있고 얘도 이제 회전하는 물체다 보니까. 좀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또 구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무싱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가 딱 탔을 때 잔진동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승차감을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두 개, 옆에까지 세 아, 개. 여기까지 있구나. 그렇죠. 기존 모하비는 견인 능력이 한 2.3, 4톤밖에 안 됐다는데 이 타스만은 최대 견인 능력이 한 3.5톤까지 된대요. 그러려면 사실 엔진의 열도 좀 배출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미션에서 열 받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열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약간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죠.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횡하니까 전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냉각 효과가 추가가 될 거고 냉각 팬도 달려 있고 네네. 뭐 쿨러들도 달려 있고 열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취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네. 횡한 게 사실 열 쿨링 효과도 네, 있지만 좋죠. 정비용이성에도 중요한 거고 사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현대기아에서는 자신 있었던 거 2500cc 가지고도 충분한 견인 능력을 본인들은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cc를 낮게 맞춘 거죠. 출력은 뭐 cc 높은 게 당연히 좋겠지만 네네네. 연비도 좋고 유지비나 뭐 이런 면에서도 수리비도 조금 더 저렴할 테니까. 여기가 엔진이고 여기가 네네. 미션이에요. 여기 경계선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션 오일 팬이고 이 안에 이제 필터도 같이 들어있고 여기서 오일이 다 들어있는. 지금 프레임 바로 위쪽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 오프로드를 대응하는 차인데 아. 여기에 이게 충격이 가해줄 수 있지 않나요? 지상부가 어느 정도 되지? 이 정도면은 한 요 정도 되는 바위를 밟으면 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빵꾸가 나겠죠. 제가 예전에 랭글러 타고 도강하다가 그 물 안에 큰 바위가 있는 줄 모르고 아, 그럴 수 있죠.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차를 잡기로 올려서 여기 뺐었거든요. 올라타가지고. 네, 여기 배우야 올라타가지고. 바위가. 네. 그쵸, 바퀴가 안다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1시간 동안 개고생했었거든요. 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닿으면 지금 얘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나오면 이제 오일 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네. 변속기 경고등이 먼저 들어와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견인을 해버려야 되는. 예, 그렇죠. 보통 지금 수입 픽업 트럭들도 미션 오일 팬을 이렇게 그냥 네, 맞아요. 그냥 아,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운전자가 잘 피해야죠. 제가 못 봤죠. 아 그럼 여기까지 지금 미션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션이고요. 여기가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사륜구동 장치. 이거는 뒤로 가는 축, 이 옆에는 앞으로 가는 축이 있어요. 전륜과 후륜의 네, 그쵸. 구동력 배분을 얘가 예,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선이 이게 원래 이런가요? 원래 이래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안 놓고 위에다 둔다? 네. 그러면은 뭔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커넥터를 빼거나 이랬을 때 용이성이 조금 떨어지죠. 아. 위에 매달았으면 정비사가 이제 노발대발 하겠죠. 공인비도 올라가고. 네,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중간 쪽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커버해주는 얘도 프레임이라 그래요. 얘도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 위에 그냥 축이 지나가고 그 축을 중간에서 이제 고정해주는, 여기가 이제 유니버셜이 들어가겠죠. 이게 다 마운팅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여기도 마운팅이 있구나. 네, 그렇죠. 덩그러니 여과 없이 이제 쭉 이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안정성 위해서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차에든 다 있어요. 얘 파손나면은 비용 꽤 세지 않나요? 네, 그럼요.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년 즐겼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 방열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배기가 이쪽 측면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쪽에만 이제 방열판이 있죠. 여기가 좀 핫하다는데. 오빠 그러면 우리 어디 가? 경복궁 걸어볼까? 좋아. 근데 어떻게 가? 버스 타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 아 오빠 그냥 우리 근처 카페 가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아,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럴까? 첫 데이트부터 망칠 순 없어. 카넥션? 수입차 리스업계 최초로 영업 수수료 없는 견적을 직접 뽑아볼 수 있다고? 아니 리스 수수료가 최대 14%까지 들어간다는데 다들 최저가라고 광고하는데, 우와! 국산차 장기 렌트도 받은 견적을 영업 수수료 없는 견적으로 바꿔준다고? 오빠 차로 가니까 너무 좋다. 고맙다 카넥션. 카넥션? 리스 수수료가 차량가의 최대 14%까지 들어가는데 리스 견적을 리스 수수료가 0%인 견적으로 바꿔주는 카넥션? 장기 렌트도 수수료 없는 견적으로 바꿔주고 0%가 아닐 시 차액의 1000%로 보상해주는 카넥션? 어떻게 알아? 사실 내가 카넥션에서 수입차 리스 0% 견적으로 밤새 뽑아보고 있거든. 판스프링이 리어서스에 적용이 됐잖아요. 네. 세 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네, 그죠, 밑에 그죠. 쪽 하나가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적재가 되면 하중이 이쪽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실으시면 네. 이렇게 거꾸로 U자형으로 핍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여기에 닿으면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하중을 실었을 때 이제 얘까지 추가로 하중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경쟁 모델인 렉선 스포츠, 그러니까 무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판스프링 모델도 있었지만 지금은 멀티링크거든. 근데 타스마는 판스프링으로 출시를 했어요. 멀티링크보다는 어쨌든 이 판스프링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땐 불리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적재 하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재 용량을 조금 더 네. 포커싱을 준 지금 판스프링 적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안 넣고 이제 뭐 멀티링크를 넣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못 버티겠죠. 차는 큰데 많이 못 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고속에서 이렇게 달려보면 어쨌든 지금 가벼운 상태임에도 그쵸, 불구하고 뭔가 뒤에가 이렇게 뜬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되게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속주행으로. 네네네.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좀 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차가 무거우면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도 뭐 빵빵하니 큰 거 봐서는 네. 뭐 무게가 작진 않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 바퀴가 이제 접지해져 있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도 아마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이제 리어 디퍼런셜. 죄송한데 이건 뭐예요 이게? 여기다가 스프링을 꽂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스프링을 꽂는다고요? 여기 그- 화살표에다가? 네, 타차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네. 저기다가 스프링을 꽂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제 꽂아? 좀 더 하중을 많이 받고 아마 승차감도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떠 있지만 화물 베드 공간이 무거워지면 여기가 좀 그렇죠. 닿는 거죠? 닿죠. 이게 닿았을 때 이게 진동을 아마 감소시켜주지 않을까? 지금 프레임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얘도 그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프레임이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명칭을 따지자면 리어 패널이 달려. 근데 저도 사실 랭글러 타고 하면서 뒤에 카라반도 끌어보고 했거든요. 물론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카라반들도 있지만 저거는 미국식 카라반이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푹 가라앉더라고요. 얘도 어쨌든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서스가 없기 때문에 뒤에가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차가 운행을 할 수. 만약에 그 카라반이 무겁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뒤에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저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스프링이 적재 용량도 더 높일 수 있지만 견인을 위해서도 네, 이 그럼요. 판스프링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겠죠. 더 무거운 또 카라반을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얘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승객석과 지금 화물 공간이 네.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약간 틈이 있죠. 틈이 있긴 하네. 그쵸. 살짝 틈이 보이긴 하네요. 얘를 이제 분리시켜야 어쨌든 트럭으로 분류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 같네요. 여기가 이제 흡음재구나. 얘 소음이나 뭐 노면의 소음들이 승객석까지 전달되지 말라고 이제 흡음 스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얘를 타보면 물론 이게 좀 각져 있다 보니까 바람을 맞는 고속에서 풍절음은 풍절음. 있고 엔진 회전음이 좀 크게 들려오는 건 있지만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진짜 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흡음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메인 부품들 위로는 흡음재가 다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타이어 사이즈에 보면은 265, 60, R18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네네. 뒤에 지금 여기 110H 이건 뭐죠? 여기가 하중이고 요게 속도예요. 이제 110이라는 건 이 네. 타이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뜻합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800kg이라는 기준이고요. 110 정도니까 아마 900에서 한 1톤 정도? 타이어 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네. 있으니까 거의 한 4톤 가까이 하중을 타이어- 견딜 수 예,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H라는 숫자는 이제 속력을 뜻하는 건데 이 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뜻합니다. H면은 그렇게 이제 뭐 스포츠카나 이런 것처럼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픽업 트럭이 H 정도면은 괜찮을 것으로. 브레이크 사이즈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픽업 트럭 치고는 좀 작은 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대용량 TP가 들어가는데 네. 디스크나 브레이크를 봤을 땐 이제 고속 주행용은 아닙니다. 저도 뭐 최대 2명만 타고 화물 적재를 안 했음에도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전개를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쫀쫀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견인을 했거나 뒤에 무거운 게 실렸을 때는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인 같은 경우는 카라반이 이제 바퀴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짐에 다 있으니까 뭐 크게 그렇게 막 없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진짜 무거운 걸 실었다, 내가 막 적재 하중을 맥시멈에 가까이 실었는데 내가 한 150 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앞에 이제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면 안 되겠죠. 브레이크는 좀 애프터마켓에서 튜닝하는 게 낫다. 네.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죠. 부족하다 싶으면 근데 이 정도도 뭐 네, 충분하죠. 충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적재를 이제 가득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 네. 100km 이상은 잘 안 달리시잖아요. 달리면 위험하긴 그렇죠. 뭐 차 크기에 비해서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센 브레이크가 들어간 건 아니다. 네, 그렇죠. 딱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영등포의 만보모터스 대표님과 타스만 하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너무 타스만이 사실 너무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혹시라도 또 제가 하체가 너무 궁금한 영상들이 있으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영등포 만보모터스 아, 여기가 이제 보통 근데 수입차들 정비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보통 수입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는 아예 안 받고 뭐 벤치 아니요, 넣고 그런 이런 거 건 아니고. 아니고. 받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신지 잘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뭐 이게 좀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수입차든 어쨌든 뭐 네, 모든 국산차, 차들 다 오셔서 다 정비하실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어땠나요?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나리님만 찾지 마시고 저도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